네, 날씨 참 춥네요. 지금부터는 SNS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코스피도 마치 얼어버린 듯 움직임이 더딥니다. 자, 오늘 전해줄 말씀을 함께 해줄 전문가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동양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호 차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유럽과 뉴욕 증시, 또 코스피까지도 분명히 2, 3일 정도 1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중심에서도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좀 유로존 불안감 지속입니다. 공격적인 대응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입니다. 물론 네. 연초 효과, 즉 이제 개장 후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1년 동안의 주가 모멘텀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뭐 미국 시장 지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완전히 개선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국에는 유럽 은행권에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지속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1900선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개인들 매도는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방향성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요. 네, 예. 그리고 또 시장에는 아직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주도주라든지 어떤 수급상 어떤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나타냈는데 오늘 매수를 뒤로 하고 소폭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관 쪽은 어떻습니까? 그럼 투신권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쪽도 아직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투신권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가입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와야만 그 자금을 갖고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12%까지 갔다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현재 주식 보유 비중 즉 주식시장 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보유 비중이 32%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만일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전략에 있어서도 아마 일관성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1월 효과가 지속이 된다면 그 안에 힌트는 중소형주에 있을 것이다. 코스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까요?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규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한 지 오늘로서 한 4일째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는 이러한 모습을 현재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별주 양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저희가 뭐 개별주 효과다 아니면 뭐 이상 효과 아니면은 1월 효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1월 장세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2월까지는 일단은 2월 초까지는 좀 연속성을 지닐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1월 하반기에 있을 이제 프랑스 이제 신용등급 관련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에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역시 중소형주 효과를 조금 더 이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는 좀 더 이제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동안은 좀 중소형주를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개별주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뭐 대선 테마주, 특히 이제 오늘 뭐 1월 초부터 오늘까지 뭐 SNS 관련 뭐 대선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뭐 남북 경협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뭐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많이 하고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선택을 하셔도 장중 5%가 넘는 수익률을 데이 트레이딩만으로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므로 예. 굳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진 종목으로 한 방을 노리면서 이러한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미기, 4분기 실적이 가미기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EPS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IT 업종 중 특히 뭐 아몰레드라든가 예. 아니면 그 모바일 기기 관련 IT 부품주들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중소형주에 좀 뒤를 밀렸지만 우리가 대형주에게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진 IT주의 강세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자 다시금 자동차주가 그 틈새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닛산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판매 순위 6위에 달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연말에 그렇게 아주 흥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시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의 관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호조세, 이 판매 호조가 얼마나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일단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12월 달 판매 실적이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북미 시장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다소 11월 달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약간 못 미쳤어요. 약간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일본의 이제 브랜드들이 조금 판매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북미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판매 활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좀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일본은 잃어버렸던 MS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것에 따른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다소 정체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현대기아차가 더 이제 주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처럼 좀 더 높은 브랜드, 그러니까 즉 하이엔드급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도입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하실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물론 이제 크게 상승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또 크게 하락하는 것도 그럴 요인도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애매모호하네요. 자, 우리 자동차 상승세를 약간 좀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규 과장님께서는요? 일단은 그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 대 유럽이죠. 미국 경기 지표 호전대 그다음에 유럽의 리스크 존재,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은 유럽 쪽 저성장 때문에 그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일 거다라는 이러한 전망과 미국의 소비라든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괜찮게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을 기대해도 된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동차 업종의 그 업황에 대한 어느 시각이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숫자에 홀리시면 안 되실 것 같으세요. 미국 이제 그 월별 11월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MS가 9%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7.7%가 나와서 조금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는데 이제 오늘 발표된 걸로는 이제 작년 평균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 한 8.9% 정도로 MS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닛산을 제치고 6위로 도약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평균치가 8.9%일 뿐이지 11월에 비해서 12월은 어느 정도 현격하게 좀 꺾인 수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듯이 만약에 점유율 하락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자동차 업종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쪽보다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중국 쪽에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4일자 이제 그 차이나 데일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이 이제 수출이 감소가 돼서 당연히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수 부양 진정책으로 이제 그 가전제품과 자동차 쪽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내수를 진작을 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중국 내수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있었던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정책 이러한 부분은 만료일이 다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이러한 그 세금 환급 정책에 대한 연장책이 좀 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줄여가고 있는 점유율을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탑픽으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매도 의견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수 상승 시에 충분히 따라서 같이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아주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방어하는 역할의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업종별로 봤을 때 참 뭐 화학업종이 다 오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기보다 최근에 종목별로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화학 안에서도 등락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SS에서는 정유, 태양광, 순수화학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호 차장님과는 정유를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정유 업종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의 네.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지금 미국의 일부 정유 설비가 지금 이제 약간 폐쇄되면서 물량이 이렇게 굉장히 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풀려서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이제 실제 업계 내에서의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중국의 가솔린 수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시 좀 조정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그런 거 외에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이란과의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유럽이 엊그저께죠. 이제 EU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협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이란이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가속화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내겠다 이러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원유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해협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거기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지상에서도 그 해협에 떠 있는 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이란이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더군다나 그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자체가 전 세계 원유 수급상 40%에 해당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정유사회의 어떤 수지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직은 확실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리적인 센티멘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미리 어떤 전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충지에 대해서 미국이 급격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 2개월 차이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네. 또 어떤 기본적인 그동안 이제 섹터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재평가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충분히 대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 3일간의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월중으로 본다면 이게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정유주가. 근데 그 부분을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이후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좀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주가 오늘 하나의 또 테마로서 형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짚어주시죠.
태양광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컸습니다. 뭐 OCI 대장주를 비롯해서 네. 뭐 이제 그 오성 LST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컸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그 폴리실리콘 업체만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2주 연속 6% 정도 급등을 했고요. 고품질이 아니라 이제 중저가 품질, 세컨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약 한 5.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 컨센서스로 굉장히 많이 현재는 모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폴리실리콘 사재기 모드가 좀 발동이 돼서 그 이제 있을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가수요로서 미리 굉장히 많이 좀 사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주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물론 이제 그 2주 연속의 급등 모습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관심을 가져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은 폴리실리콘 업체 대비 뭐 태양광 웨이퍼라든가 태양광 예. 모듈 쪽 이쪽의 가격은 현재는 상승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라든가 아니면 오성 LST 이러한 부분들에 현재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네. 뭐 나머지 뭐 웅진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러한 그 태양광 다른 이제 장비 부품주들 이러한 쪽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접어두시고 그 OCI, 오성 LST 같은 이러한 폴리실리콘 업체들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셔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폴리실리콘 다음 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도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폴리실리콘은 그 생산 업체들로서 좀 관심을 이렇게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태양광과 정유에 비해서 이 화학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화학 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지금 현재 사실 약간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주가에 좀 부침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최근 실시했던 여러 가지 그 양적인,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그 금리 조치 등을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중국 지도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이러한 이를테면 뭐 지준율을 다시 재차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서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 외에도 특히나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지정학적 문제가 중동에서 공급되고 있는 기초 유분 가격을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사들은 대부분 좀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 유분은 또 중국이나 이런 그 중동 같은 데서 조달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크래킹을 좀 더 올려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 지도부가 과연 이렇게 급격히 금융 완화를 하겠느냐라는 이러한 좀 의견도 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동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설비 투자를 단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유분 가격도 그렇게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양자 간에 좀 약간 서로 이렇게 부합적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지만 어쨌든 당장에는 뭐 이렇게 크게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좀 업황 자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또 동시에 같이 가는 업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화학 업종을 아주 우리가 세 분에서 나눠보는 바람에 더 궁금하신 부분은 혹시 좀 못해드렸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 SNS 그 관련주들 오늘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해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베스트 이슈였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스트 이슈입니다. 방향성과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박하고 있는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종 차별화보다는 종목별 차별화다라는 것이죠.
실적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종목 오늘 줄줄이 하락이었습니다. 뭐 NC소프트,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인데 어떻게 주가들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요번에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실은 3분기까지의 그 상장사 실적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멘텀이 계속 상승 모멘텀 지속이 되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사실은 현실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몇몇 실적 부진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먼저 선반영됐던 섹터들, 이를테면 방금 뭐 보셨던 화학이라든지 또 뭐 일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들을게요. 일단 EPS 전망치가 14주 연속 하향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전망이 이렇게 하향되는 종목들은 역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종목별로 뭐 말씀해 주셨던 NC소프트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KTNG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발표 당일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바로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발표 당일날 급락을 하는 이유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손절매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러한 물량들이 하루에 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조는 좀 집중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제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간밤에 안 좋은 소식 있었어요.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이슈,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 정도면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유로존 이슈에 우리가 많이 둔감해졌나? 뭐 이런 질문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뭐 1월에 대한 1월 효과가 뭐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유로존 문제, 악재가 더 불거질 것인지 참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로존 문제는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둔감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거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재고 확충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수출 물량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여전히. 그렇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유럽 문제도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스페인 문제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남아있는 은행권의 어떤 자본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그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피해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 말에 있을 미 고용지표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3만 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민간 고용 역시 전달 대비 3만 건 정도 시장 컨센서스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지표가 이런 컨센서스 대비해서 만약 넘어가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을 비롯해서 뭐 다음 주 초까지 뭐 유로존 리스크 대비 그 때문에 선방하는 모습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문제 역시 1월 하락장에서 1월 하반기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대 유럽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태를 보면은 지난달에 발표했던 이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뭐
동행지수 그 순환변동치라든가 선행지수 아니면은 저는 그 전년 동월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출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달은 특히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달 남은 이제 시장은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을 대비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 상승할 때마다 조금은 현금 비중 늘려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주셨어요. 1900 다가갈수록 네, 맞습니다. 부분도 많은 대응 전략이 있는데 참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동양증권의 최민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